2026년 병오년입니다. 병화는 태양 같은 불이죠.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불입니다. 이 두 불이 동시에 작동하는 해를 화화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 또 다른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다는 겁니다. 이런 해에는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염증이 쉽게 생기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사람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해예요. 왜 그럴까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문제고 너무 차가워도 문제죠. 그런데 2026년은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해입니다. 불 쪽으로요. 2026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태어날 때부터 불이 많은 사람입니다. 둘째, 물이 약해서 불을 식히지 못하는 사람이죠. 셋째, 금이 약해서 불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유형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특정 부위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과 혈관입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평소에 정상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고혈압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잠들기 어렵죠. 뇌혈관 쪽에도 부담이 갑니다. 두통이 자주 오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 피부와 눈, 간입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갑자기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죠. 눈이 충혈되고 건조해집니다. 간에도 열이 쌓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면역 체계입니다.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집니다. 평소에 괜찮았던 음식이나 환경에도 갑자기 반응을 보이죠. 네 번째로 전체적인 에너지 상태입니다. 과열되면 탈진이 옵니다. 처음에는 몸이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전기 플러그가 뽑힌 것처럼 힘이 쭉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이게 바로 과열에서 탈진으로, 탈진에서 무기력으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2026년에 이 패턴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2026년에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질 수 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태어날 때부터 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미 불이 많은데 거기에 불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많은 사주란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불의 기운이 강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
지지에 오나 사, 이니. 둘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오는 말의 기운이고 사는 뱀의 기운이죠. 이는 호랑이의 기운입니다. 이 셋 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5가 있고 거기에 사나 인이 하나 더 있다면 이미 불이 2개입니다. 천간에 병이나 정이 여러 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태양의 불이고 정은 촛불의 불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특히 5월부터 7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둘째, 평생 몸에 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사주를 몰라도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더위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탑니다. 여름이 되면 견디기 힘들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덥다고 느낍니다.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잘 안 입어요. 다른 사람들이 춥다고 할 때 혼자 괜찮다고 합니다. 몸이 자주 화끈거립니다. 별일 아닌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지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이 확 올라옵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긴장하면 손바닥에 땀이 나고 등에서도 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죠. 자려고 하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집니다. 잠들기까지 1~2시간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는 편이에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셋째, 갱년기 증상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잦은 사람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40대 후반부터 50대에 들어서면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불이 많은 사주는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별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죠.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릅니다. 안면 홍조라고 하죠.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날이 많아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오늘은 정상이었다가 내일은 높게 나오고 불안정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을 처방받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26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증이 더 심해집니다. 평소에 뜨겁던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두근거림이 더 잦아지고 가슴 답답함이 심해집니다. 불면이 악화됩니다. 잠들기가 더 힘들어지고 새벽에 자주 깨죠. 두통과 어지러움이 옵니다. 머리가 무겁고 핑핑 도는 느낌이 듭니다. 눈이 충혈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열을 식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죠. 오이, 수박, 참외 같은 것들이에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합니다. 셋째,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보다 일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해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열이 더 올라가니까요. 다섯째,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워야 해요. 불이 많은 사주라면 2026년에 이 5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을 식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주에서 물의 기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첫째, 사주의 자나해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자는 쥐의 기운이고 해는 돼지의 기운이죠. 이 둘이 물을 대표합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년주, 월주, 일주, 시주입니다. 이 4기둥의 지지를 봤을 때 자나 해가 하나도 없다면 물이 없는 겁니다.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임이나 개가 없다면 물의 기운이 부족한 거죠. 임은 큰 바다의 물이고 개는 작은 시냇물입니다. 물이 아예 없는 사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 중 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체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습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물 마시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물을 안 마시죠. 밥 먹을 때도 물을 안 마십니다.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안 마실 때가 많아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낍니다.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이 쉽게 마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요. 입술이 자주 트고 각질이 일어납니다. 여름만 되면 두통이 옵니다. 햇볕을 조금만 쬐어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죠. 그런데 이상하게 커피나 차는 자주 마십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찾고 점심 먹고도 커피를 마십니다. 오후에도 커피 한 잔 하죠. 하루에 서너 잔은 기본입니다. 차도 자주 마십니다. 홍차, 녹차, 허브티 등등요. 하지만 정작 물은 안 마십니다. 커피나 차는 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셋째, 신장이나 비뇨기, 피부 트러블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잔뇨감이 있어요.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색깔이 진하고 냄새가 심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한 겁니다. 피부가 잘 트고 마릅니다. 겨울만 되면 각질이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손발이 트고 피가 나죠.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눈이 건조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살아요. 컴퓨터를 조금만 봐도 눈이 빡빡하고 따갑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자주 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2026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 증상이 심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불의 기운까지 강해지니까 더 마르는 거예요. 두통이 자주 옵니다. 특히 뒷머리가 묵직하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눈과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는 더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자주 생깁니다.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입이 자주 마릅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혀에 백태가 끼고 목이 자주 아픕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물이 약한 사주는 2026년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을 식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2리터는 기본이고 3리터까지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식사 전에도 물을 마시고 식사 후에도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마다 물도 함께 마시세요. 둘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드세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죠. 국물 음식도 좋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등등요. 셋째, 건조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 가습기를 틀어놓으세요.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직접 쐬지 마세요. 넷째,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지 마세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검은 음식이 신장에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워야 해요. 숙면을 취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물이 약한 사주라면 2026년에 이 5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 공격을 직접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금이 약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주에서 금속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약한 경우입니다. 오행에서 불은 금을 녹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금이 약한 사람은 불의 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첫째, 사주에서 금이 약한 경우입니다. 지지에 신이나 유가 없는 사람이죠. 신은 원숭이의 기운이고 유는 닭의 기운입니다. 이 둘이 금을 대표해요. 천간에도 경이나 신이 없다면 금이 매우 약한 겁니다. 경은 칼이나 철 같은 단단한 금속이고 신은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부드러운 금속이죠. 금이 아예 없는 사주도 있지만 있어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나 화가 너무 강해서 금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토가 많으면 금을 묻어버리고 화가 많으면 금을 녹여버립니다. 이런 사주는 여름이나 늦여름에 태어난 사람 중에 많아요. 둘째,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금은 폐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금이 약하면 호흡기가 약해요.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납니다. 봄이나 가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죠.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다른 사람은 일주일이면 낫는데 이 사람들은 3주 넘게 앓습니다. 기침이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힘듭니다. 습도가 낮으면 목이 칼칼하고 아파요. 공기가 탁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하기 싫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코가 자주 막히고 재채기를 연달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할 정도죠. 아토피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빨개지고 가려워집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기도 해요. 셋째, 몸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빠른 사람입니다. 금이 약한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예민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바로 반응해요.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발표를 해야 할 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죠. 밥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두통이 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어깨도 같이 뭉치고 팔까지 저린 느낌이 듭니다.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쉬어도 피로가 안 풀려요.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면역력이 약합니다.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만 있어도 바로 옮습니다. 독감 시즌만 되면 꼭 걸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26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불의 기운이 금을 공격하니까 방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목이 계속 아픕니다. 호흡기 문제가 심해집니다. 폐와 기관지가 약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에 있던 천식이 악화됩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폐에 부담이 갑니다. 깊은 숨을 쉬기 힘들고 항상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자주 쉬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토피가 악화되거나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등이나 가슴에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집니다. 평소에 괜찮았던 음식에도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꽃가루나 먼지에도 더 심하게 반응합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우울감이 자주 오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불안감도 커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듭니다. 금이 약한 사주는 2026년에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둘째,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요가 같은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면역력 회복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셋째,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폐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도라지, 배, 은행, 백합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피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로션이나 크림을 자주 바르고 물을 많이 마셔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합니다. 금이 약한 사주라면 2026년에 이 5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불이 많은 사주, 물이 약한 사주,
금이 약한 사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한 가지에만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유형을 알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겁니다. 2026년 병오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평소에 강하지 않던 부분이 갑자기 드러나는 해죠. 과열되거나 소진되거나 자극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이 위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건강 체질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들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강하게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내 사주가 어느 유형인지만 알고 관리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불이 많은 사주라면 열을 식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거죠. 물이 약한 사주라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신장을 보호하고 건조한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금이 약한 사주라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2026년은 오히려 건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해가 되는 거죠. 평소에 무너져 있던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가 됩니다. 반대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되고 만성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죠. 심혈관 문제가 생기거나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대사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건강을 관리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 해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주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될 겁니다. 건강을 되찾는 해가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가 될 겁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